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청영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소연 이야기를 했죠. 같은 우주인이었죠. 고산. 본래는 3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주인이 된 사람은 고산인데 이소연은 예비였죠. 그러나 고산이 우주비행선을 띄우기 한 달 전쯤에 교재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그 규칙을 어겼다 해서 러시아에서 우주비행사를 바꿨죠. 고산에서 이소연으로. 그래서 고산은 굉장히 침울해 있었는데 이제는 우주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우물 파야 성공한다. 그런 사고 밑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농경시대 때는 한우물 파야 성공했습니다. 삽이다, 괭이다, 호미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제 키를 한 길 그러죠. 한 두 길, 세 길 파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무너지는 수도 있고 또 애써 팠지만 물이 안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에 속했고 그런 속담이 농경문화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공동우물을 쓴다든가 마을에 우물이 몇 개 없다든가 평양 관람을 한 외국인의 19세기, 20세기 이런 때 기록을 보니까 그 평양의 대동강변에 우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로 강물을 길어다 먹는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물 파는 일은 힘든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물이 아니라 호수도 팔 수 있죠. 뛰어난 사람은 바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와 호수를 팔 수 있는 이 시대에 한우물 파야 성공한다. 농경시대에 나온 속담들은 고쳐져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한우물 파는 게 필요한 분야가 있죠. 그래서 한 길에서 30년, 40년 장인, 전문가 그렇지만 지금은 고산처럼 우주인 하다가 삼성에 또 취업도 했었죠.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또는 항공우주원, 항공우주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연구원으로도 있었고 또 미국에 유학을 하버드 석사 하다가 중퇴하고 실리콘밸리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또 창업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열재주 가진 사람이죠. 열재주 가진 사람이 밥 굶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76년생 지금 45세죠. 밥 굶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선장이었다는데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일찍 철이 들고 또 공부에 매진해서 한용외고 거기서는 중국어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군복무는 카투사에서 했는데 영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재수를 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 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만뒀습니다. 또 그리고 다시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밖에 없는데도 재수했지, 서울대 원자핵과 중퇴했지, 다시 서울대 들어갔지, 굉장히 자기 마음고생도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 또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 또 인지과학 대학원에 가서는 인지과학 석사를 졸업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버드 석사 들어갔지만 중퇴하고 나왔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태권도 또 3단, 대학 다닐 때는 산악부 대장도 하고 보컬리스트 다재다능하죠 정말. 가수 노릇도 하고 아마추어, 그 다음에 아마추어 실제로 복싱 선수권 대회 가서는 동메달도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재주가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그가 우주인으로 이렇게 3만 6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선발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튼튼한 학창시절의 지덕체 겸비, 지식과 그 덕성과 그 다음에 체력, 이것을 길렀기 때문에 지력체가 완비된 상태에서 뽑혔고, 뽑혀서 어찌 보면 너무 그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렇게 교재를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를 자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취업했고,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으로 이렇게 응시해가지고 우주 비행사 훈련을 했죠. 그러나 우주선은 타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는데, 그가 탈락했을 때 매우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인 후보에서 탈락한 뒤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참 힘들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인생을 전환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힘들긴 했지만 극복하고 인생을 전환해서 창업의 길로 갔다 그런 이야기. 또 하나 운을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탕을 튼튼히 한 셈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파놓았기 때문에 한 움을 파서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래 걸리긴 했지만 호수를 파는, 바다를 파는 그런 인생을 향유하게 된 거죠. 방황했지만 항상 세기를 찾는, 미국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버드 다니다 딱 그만뒀는데 또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 프로그램을 받고 거기서 해가지고 야 이거 창업, 그럼 우주인 되라고 국가에서 무려 26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거 어디 가란 이야기냐, 그거 다 수포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나 그 경험이 거품이 된 게 아니죠. 전공한 그러면 수학하고 우주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원자핵 조금 다니다가 그만둔 거, 석사에서는 또 인지과학 한 거, 이런 것 저런 것이 전부 다 그 인생의 저력이 되어가지고 지금 창업이 돼서, 이를테면 그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좌절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교재 유출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거기서 우주인이 되는 것, 실제 우주선을 타는 것에서 탈락했는데 의욕이 넘쳐 잘못된 판단을 했다. 괴로워도 버텨야 했던 시기다. 아쉬움이 있다. 우주선에 타서 우주인 실제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현재의 삶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주선을 타서 자기가 우주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우주 비행사보다 더 큰 꿈을 개척하고 있다. 그래요. 그걸 발판으로 그 실패랄까 실수랄까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은 계단으로 그 사다리 딛고 또 다른 꿈을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그 실패와 실수가 나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학창시절, 그 다음에 취업하고 비행사 되려다가 우주 비행사 되려다가 좀 방황했죠. 그래서 이제 사업가의 길로 접어들었죠. 실리콘밸리 가서 그 고수들에게 한 수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타이트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걸 창업했고, 이 비영리 그 법인으로서 이렇게 청년들이 창업할 때 뭐 조언을 해준다든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바꿨죠. 바로 A팀 벤처스라는 그걸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3D 컴퓨터 프린터 이런 걸 만들었는데 2년 동안 그 3D 컴퓨터 프린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창업자들의 애로를 알았다. 제조업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제조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 단계가 있고 설계 단계가 있고 그것을 그 정보를 모아야 할 단계가 있고 이제 창업에서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 중간에서 자기는 제조업의 그 세계에서 배달의 민족이 되겠다. 그러니까 제조업 세계에서 촉매자, 매개자, 중매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시행착오를 많이 재수하면서 서울대 원자핵과 갔다가 다시 수학과로 가고 그 다음에 석사는 인지과학으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하면서 서울대이면서도 만약에 수학과 들어가가지고 대학원도 쭈르륵 해서 석사 박사까지 수학만 했다면은 아마 그 인생의 폭이 좁았을 것이고 창업에서 뭐 컨설턴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제한이 됐을 겁니다. 이어령처럼 다양하게 산 사람도 진폭이 넓게 산 사람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나는 참 폭 좁게 살았다. 속 좁게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뭐 관료로서, 그 다음에 그 창의적인 작가로서, 또는 평론가로서,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 그 유물을 그 부인을 통해서 지금 남겼잖아요. 부인은 그 건국대 교수였던가요? 자기는 이화여대 교수였고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한 사람이 나는 속 좁게 살았다. 폭 좁게 살았다. 좁은 인생길을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고산처럼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 고산 이름이 높을 것 몇 산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높은 산은 많은 산기슭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많은 산하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많은 하늘을 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청년 특히 그 창업 도우미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소연의 인생도 아직 진행 중이죠. 40대니까 40대 중반이니까 미국에 갔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먹고 튀었느냐.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아예 그 참여정부 노무현 때 한 이 우주인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소련에서 그 뭐 우주에 갔다 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니까 그거 그냥 먹고 튄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길러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 미국으로 보낸 건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도 또 부채의식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 가서 살아도.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고국에 조국에 뭔가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한국 대표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욕먹는 일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인생은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60세 넘은 사람들을 인생 이 성향에서 다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 점검 해본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산도 역시 수학 공부, 원자핵 공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또 우주, 또 창업, 컨설턴트,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벤처 산업에 대한 이 중매인으로서 제조업의 중매인으로서 지금은 뭐 이제 투자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한 87억 받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한 20명 안팎 되어서 잘하면 이제 자리를 잡겠더라고요. 정말 제조업계의 그 촉매제로서 제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스타트업 시작해가지고 진입하는데 그런 도우미가 충분히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조언을 받으려고 안철수를 찾아가서 같이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고 안철수가 이제 인상에 남았는지 고산하면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3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주 비행사 훈련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수위에 이번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우주 항공 분야가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에 좋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육계부터 시작해서 뛰어야 벼룩이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봤습니다. 학교도 중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사교육계
이렇게 그 다음에 유튜브 세계까지 나왔잖아요. 그가 이렇게 인생을 산전 수전 겪으면서 어찌 보면 우주전까지 겪었는데 우주선을 타지는 못했어도 우주전까지 데뷔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정말 그 한에서 나오는 건달까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다양한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직진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인생도 있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로 매진하는 거 한 분야에서 40년. 그러나 그걸 긍정할 수도 있지만 교직에 있으면 30년, 40년 살았다. 어찌 보면 이 첨단 시대에 다양한 다채로운 인생을 향유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도 검찰개만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몰라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홍준표 같은 사람은 법조라는 거,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1%밖에 안 된다. 뭐 강제법을 쓴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분야에서 또 뛰어난 사람은 윤석열이 얘기했듯이 다른 분야도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 그 말도 맞죠. 그 다음에 위기를 맞았을 때는 백지 상태로 돌아가라. 네, 고산의 말입니다. 위기를 맞으면 원점에서 시작을 하라 그런 얘기죠. 좌절 경험하며 제 삶의 밀도는 높아졌다. 그래요. 많이 경험을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인 인생의 밀도가 매우 강해요. 저도 시행착오로 점철한 인생을 향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소년가라고 자처하면서 남들이 보면 교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한도 내에서는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뭔가 이루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그 진행 상태에 있는 일로 매진하고 있는 사람도 좋지만 다채로운 길로 가는 사람 여러 갈래 길을 인생이 한 번뿐인데 걸어본 사람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산의 앞날이 뭐랄까요 아직 창창하니까 45살이면 한창 때 아닙니까? 저도 학원을 35살 그리고 교직에 나갈 때는 29살이었는데 한 10년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학원 한 10몇 년 하다가 50대부터 이렇게 저술, 방송 이것저것 하는데 뭐 크게 열매를 못 이뤘다 하더라도 내가 산 만큼 내 실력만큼 거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한 길로 가든 여러 길로 가든 멋지게 변신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